우리는 언제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언제 가장 힘들까요? 예,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의 얼굴이 질렸을 때입니다. 고통이란 어떤 실제 상황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겪기 전이 가장 강력하고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은 시간의 흐름, 이 흐름에 따라서 가중치가 매 순간 달라집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 존재 자체로 기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거 그 순간은 정말로 막 미칠 듯이 막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그 정말 힘든 순간들도 아주 조금씩이나마 미약하지만 적응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막 생각들도 떠오르게 되고요. 삶의 지혜들도 있게 되고요. 어쨌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요.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고통도 하룻밤 뭐 하고 나면 자고 나면은 조금은 가벼워진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삶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들 내지는 우리의 어떤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좀 미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걸로 기본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탑재해 놓은 상태에서 마주한다면은 고통, 그거 물론 힘들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드셰퍼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만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뭐가 가장 커요? 부정적인 감정이란 녀석이 크다라는 거죠. 실제 내가 막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것이다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이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막 고통스러운 것들 그 일이 아니라 뭐다? 감정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셔야 되고 이것들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힘든 게 뭐야? 진짜 이거 일 닥친 거야?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아, 그럴 것 같애라는 두려움, 그럴 것 같애라는 생각, 그런 느낌, 감정이라는 것이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찾아왔다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떠나게 된다. 찾아오겠죠. 내가 뭐 이렇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감정,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또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떠나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금은 나은 방법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째,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타인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죠. 함께 갑니다. 그런데 함께 가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치를 좀 낮추면은 별로 이렇게 내가 막 상처받거나 힘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뭐 한다? 겸손이라는 자세를 유지한다면은 함께 가는 거에 있어서 또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이 조금은 이렇게 좀 낮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대치를 낮춘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가지만 뭐 해야 될까요?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들을 말은 또한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는 조금 우리가 노력이라는 걸 합니다. 들을 말 경청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뭐 학교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늘 들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앞에 게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진짜 이 안에서 막 거의 막 입 밖으로 나올 듯한데 아니야. 말할 수 없어. 말하면 안 돼. 이거 있잖아요. 할 말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가려면요. 함께 하려면요. 할 말을 또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말 또한 경청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그닥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세요. 타인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따위에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찮고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요. 진짜 큰일 아닙니까? 타인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
그 순간은 이거 하찮은 일 아닙니다. 사소한 일 아니에요. 그 순간은 진짜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떤 그 일시적인 또 아니면 어떤 그 시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인생을 진짜 멀리 내다본다면은 정말 이 멀리 갔을 때 훗날 돌아보면은 그 순간이 물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는 아,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뭐 상처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는 진짜 하지 말자.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깔끔하게 그냥 정리 빨리빨리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 같습니다. 아무리 실망해봤자 어떻게요? 막 자책해봤자 돌이킬 수 없다면은 물론 뭐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피해 준 거는 반드시 이렇게 뭔가 보상과 어떤 그 적절한 어떤 응대를 해야겠지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간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지속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찮고 사소한 일에 뭐 하지 말라? 목숨 걸지 말라.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막 타인에게 배신당한 순간, 내가 고통의 순간, 나 자체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감정에 막 휩싸이고요, 휘둘리기 때문에요. 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막 거기에만 함몰되는 거죠. 막 지금 내 열받고 미쳐버릴 것 같은 이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단 말이죠. 나 자신에게 자꾸 실망하고 위축되고 막 자존감 떨어지고 바닥을 치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누군가 있으면 좋아요. 어쨌든 뭔가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으면은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정말로 함께 가야 됩니다. 멀리 가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지 언제든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내가 진짜 막 그냥 뭐 평정심을 유지하고 막 내가 상황이 좋을 때에는 내가 나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들, 고통의 순간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몰라요.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외부에서 말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함께 멀리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연관성에서 마지막 14번째 소제목 결론에 해당하는 메시지고요. 저는 이 책의 전체적인 어떤 뭐 많은 챕터들이 있지만 여러 번 이 책을 읽다 보니까 10번 넘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14번째 이게 이거 진짜 내 삶이랑 똑같구나. 이거 저한테 아주 해당됐고요. 제가 늘 생각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해답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14번째 제목이 뭐예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전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어떤 갑자기 뭐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늘 불안함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막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사는 근심입니다. 근심이. 근데 여기 보시면 예측 가능한 삶.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레이더가 켜져 있는 거죠. 안테나가 켜져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대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이 진리, 보편적인 진리, 기본적인 삶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다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너 건강하지 않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을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죠. 행하는 사람과 알고만 있는 사람의 차이. 노잉 두잉 갭. 이 갭의 차이는 엄청나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다. 예시가 나옵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실하게 겨울을 뭐 한다? 이런 단어들 놓치지 마세요.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예비하면 좋겠죠. 그리고 겨울에는요, 그 시즌이 막상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봄이 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겨울이란 거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춥고 뭔가 이렇게 막 발이 꽁꽁 묶여 있을 것만 같고 활동이 제한적이고 막 이렇게 정말 답답한 순간들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봄이 올 거라는 것을 희망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봄이 올 것이라는 그것이 희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진리잖아요.
당연히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패턴들이잖아요. 봄이, 여름이, 또 가을이, 겨울이 또 돌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 내가 뭔가 씨를 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심어 갖고 오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런 것들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된다라는 것인데, 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선순환에 있다라는 것이죠. 선순환이라는 그 흐름을 잘 살펴서 자기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아는 거예요. 흐름을 살피고 그것들을 이 선순환의 흐름들을 내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선순환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계절의 변화들, 낮이 오고 또 밤이 오고 또 다시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오고 이런 거를 내가 흐름을 살펴서 내 걸로 적용시키면 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뭐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고 또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도 있고 이런 것들 예측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좀 정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흐름이라는 것을 통찰하면은 삶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거창하고 대단하고 막 뭐 진짜 막 탁월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이 가면요 어떻게 해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이런 흐름이요. 아주 보편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통찰하면은 삶이 예측 가능해진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이 오고 어려움과 힘겨움과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에 내 멘탈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질 텐데 이것들 어떻게 해요?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측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까 고통이라는 것 실제적인 그 일이 아니라 감정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하고 알고 있고 정리해 둔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 방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착실하게 겨울을 대비하고 준비하시고요. 겨울이라는 그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의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 뭔가 이렇게 막 어둡고 답답한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봄이 올 거라는, 반드시 봄이 올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시고요. 버텨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